노후의 팔자 좋다는 말, 우리는 언제부터 돈 많고 자식 잘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을까요? 강남에 아파트 서너 채 가진 사람, 자식이 의사나 변호사인 사람,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참 팔자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버틸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노후를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옛사람들은 인생길을 걸으며 나누는 담담한 이야기를 노정한담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적지보다 그 길 위에서 나눈 말들이 더 오래 남았지요. 급하게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저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그렇게 함께 길을 걷는 것. 그게 노정한담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조언보다 이해받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가르치려 들기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럴 수 있지요 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점점 편안해지고 누군가는 더 불안해집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 자식,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많은 노인이 불안해하고 자식 잘된 노인이 외로워하고 명예 있던 노인이 초라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반대로 돈은 많지 않아도 평온한 노인, 자식과 자주 만나지 않아도 담담한 노인, 크게 이룬 것 없어도 당당한 노인도 있습니다. 실제 노년 상담 사례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가르는 기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재산 규모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도 아니고 건강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후를 가른 걸까요? 오늘은 인생 후반길에서 만난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의 공통점을 노정한담처럼 조용히 나눠보려 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했던 것들, 당연해 보이지만 지켜보니 가장 어려웠던 것들,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팔자 좋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살았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돈 많은 노후, 자식 잘된 노후, 건강한 노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았고, 자식을 잘 키우려 애썼고,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되어보니 달랐습니다. 73세 김정수 씨는 재산이 20억이 넘습니다.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예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돈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수 씨는 불안합니다.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원비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요양원 가려면 얼마나 들까? 돈이 많은데도 돈 걱정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서 의심하고 사기당할까봐 사람도 못 만나고 돈 쓰는 것도 아깝고 돈은 많은데 불행합니다. 정수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도 불안하더라고요. 69세 박미숙 씨는 자식이 잘 됐습니다. 아들은 대기업 임원, 딸은 의사입니다. 손주들도 명문대 다니고 집도 잘 살고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는 외롭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옵니다. 명절에 한 번, 생일에 한 번 보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미숙 씨는 친구들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또 승진했어. 우리 딸이 병원에서 인정받는데. 자랑은 하는데 마음은 허전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집니다. 미숙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자식이 잘 돼도 외롭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한 팔자 좋은 노후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면 당연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돈 많아도 불안하고 자식 잘 돼도 외롭고 건강해도 무료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친구에게 기대지 않고, 국가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연락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연금이 나오면 고맙지만 적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없고 섭섭함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72세 이경자 씨는 혼자 삽니다. 자식은 외국에 있고 친구도 많지 않고 연금도 적습니다. 그런데 경자 씨는 편안합니다. 나는 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해요. 자식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경자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산책 가고 싶으면 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습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삽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외로움이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혼자 밥 먹어도 밥맛이 나고 혼자 TV 봐도 재미있고 혼자 산책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즐깁니다. 70세 최동수 씨는 혼자 사는데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보고 산책 나가고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듣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동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누군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볍고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일상입니다. 산책 나가기, 책 읽기, 친구 만나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이런 작은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합니다. 누가 함께하지 않아도 혼자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잘 보냈네 하고 만족합니다. 68세 윤정혜 씨는 매일 아침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산책 가고 도서관 가고 점심은 김치찌개 끓여 먹고 오후에는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루를 계획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정혜 씨는 저녁에 일기를 씁니다. 오늘 산책하면서 꽃 봤다. 도서관에서 좋은 책 읽었다. 친구랑 통화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적고 보면 하루가 알찹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산책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스스로 채웠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고 나서 500권이 넘는 책을 남겼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 오늘을 사는 사람이 내일을 얻는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화려하지 않지만 살아보면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 집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허름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집입니다.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됩니다.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청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월세로 사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여기 살 수 있을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디로 가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식 집에 사는 노인도 불편합니다. 거실에 나가려다가 며느리 눈치 보고 냉장고 열려다가 사위 눈치 보고 방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내 집이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둘째, 빚이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없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매달 이자 걱정 안 해도 되고 독촉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밤에 편하게 잠을 잡니다. 빚이 있는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자가 얼마지? 원금은 언제 갚지? 죽기 전에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빚이 없으면 편합니다. 적게 살아도 내 것이니까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셋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이자 수입이든 뭐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관리비 내고 밥 사 먹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있으면 편합니다. 적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넷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고, 밥 혼자 먹을 수 있고, 옷 혼자 입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노인은 불행합니다. 화장실 가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하고, 밥 먹으려면 떠먹여줘야 하고, 옷 입으려면 입혀줘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하지만 혼자 움직일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다섯째, 교통이 편합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하철역이 있고,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외진 곳에 사는 노인은 불편합니다. 장 보러 가려면 택시 타야 하고, 병원 가려면 자식 차 얻어 타야 하고, 나갈 때마다 눈치 봅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하면 자유롭습니다. 버스 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섯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차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김치 꺼내 먹습니다. 맛있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못 해 먹는 노인은 의존적입니다. 누군가 해줘야 밥을 먹습니다. 자식이 안 오면 굶고 도우미가 안 오면 굶습니다. 하지만 혼자 해 먹을 수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일곱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일 도서관 가야지, 내일 친구 만나야지, 내일 청소해야지, 이런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일 할 일이 있으니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할 일 없는 노인은 무료합니다. 내일도 그냥 집에 있겠지. 내일도 TV만 보겠지. 내일이 안 기다려집니다. 하지만 할 일이 있으면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덟째, 통장에 비상금이 있습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가 아파서 치과 가야 하면 가고, 안경이 망가져서 새로 맞춰야 하면 맞추고, 보일러가 고장나서 고쳐야 하면 고칩니다. 비상금 없는 노인은 불안합니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기면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아홉째, 마음 편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한 명이면 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아플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외로울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한 명이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노인은 외롭습니다. 힘들어도 혼자 견디고, 아파도 혼자 버티고, 외로워도 혼자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열째, 하루를 후회 없이 마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잘 보냈네 하고 생각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걸, 오늘 그거 할 걸, 이런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했고, 오늘 만날 사람을 만났고,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듭니다. 후회 많은 노인은 잠을 못 잡니다. 밤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사는 노인은 편하게 잠듭니다.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이 10가지가 노후의 팔자 좋은 사람의 현실적 조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10가지 다 있으면 노후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노후의 가장 상팔자인 사람의 핵심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집에서 눈치 안 보고 사는 자유입니다. 집이 크든 작든, 낡든 새 것이든 내 집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 나갈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냉장고 열 때 눈치 안 봐도 되고, 친구 부를 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75세 김영희 씨는 30평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자식 집에 가면 눈치 봐야 하는데 여기는 내 마음대로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내 집이 있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둘째, 연금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수입입니다. 많지 않아도 됩니다. 매달 8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정하게 들어옵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누구한테 빌릴 필요도 없고, 내 돈으로 삽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연금 90만 원으로 삽니다.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매달 일정하게 나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번 달에 얼마 쓸지 알고, 다음 달에도 얼마 들어올지 알고, 그게 안심이 돼요. 연금이 있다는 건 안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셋째, 혼자서도 잘 노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함께하지 않아도 즐겁습니다. 혼자 산책 나가도 좋고, 혼자 책 읽어도 좋고, 혼자 음악 들어도 좋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70세 이순자 씨는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도 좋고, 오후에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것도 좋고,
저녁에 음악 들으면서 뜨개질하는 것도 좋아요. 누군가 필요 없어요. 혼자 노는 능력이 있다는 건 자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넷째, 돈 걱정 없이 잠드는 밤입니다. 통장 잔고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빚은 없고, 내일 당장 돈 쓸 일도 없고, 편하게 잠듭니다.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내일 뭐 먹지 생각하지, 내일 돈 어떻게 구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68세 최정혜 씨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잠듭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빚도 없고, 당장 쓸 일도 없고, 그래서 편하게 자요. 돈 걱정하면서 자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편하게 잠든다는 건 마음이 편하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다섯째, 내 몸이 아직 내 말을 들어주는 삶입니다. 완전히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파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걷고 싶으면 걸을 수 있고,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자고 싶으면 잘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말을 듣습니다. 72세 윤동철 씨는 무릎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하지만 천천히 걸으면 걸을 수 있어요. 산책도 나가고 마트도 가고 혼자 다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몸이 내 말을 듣는다는 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상팔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하게 느끼는 노후입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불행하고, 돈이 적어도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이 많아도 외로우면 불행하고, 혼자여도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팔자는 조건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어떤 조건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팔자를 결정합니다. 인생은 버텨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하루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버티는 건 괴롭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참고 버티고, 견디고 버팁니다. 하지만 자기 하루를 지키는 건 편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하나 먹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하나 만나고, 그렇게 하루를 지킵니다.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지키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켰으니 내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키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성공이 아니라 존엄이 노후의 기준입니다. 노후는 뭔가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뭔가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자유를 지키고, 내 하루를 지킵니다.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지켜야 합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누구한테 눈치 보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게 존엄입니다. 그리고 그 존엄이 노후를 지킵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팔자 좋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 나가고 사람 만나고 책 읽고 저녁에 편하게 잠드는 사람입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팔자 좋은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것만 배웠지 멈추는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금 덜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요. 이제는 조금 짐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오늘 감사할 일이 있었나요? 오늘 웃은 일이 있었나요? 오늘 편안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사람입니다. 큰 집이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 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보냈다면 그게 팔자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보내세요. 스스로 하루를 채우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상팔자 노후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노후를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살아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조금씩 천천히 여러분만의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